서울의 밤하늘은 별빛 대신 수많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하늘이 거꾸로 뒤집힌 듯 땅 위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도시에 흩뿌려진 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밤이 되면 숨을 고르고 잠들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하나둘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사람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문을 닫지 않는 편의점, 모서리를 돌면 만나는 포장마차, 그리고 작은 골목 끝에서 조용히 빛을 내는 간판들. 이 불빛 하나하나가 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1층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허름해 보이는 간판 아래 작은 문틈으로 비치는 빛은 추운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마자 부드러운 김 냄새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간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한 국물 향기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배고픔을 자극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낸 국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고 부드러운 온기,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담은 듯한 냄새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인데도 몇 개의 테이블이 손님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내듯 국밥을 먹으며 연신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는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국수를 먹으며 핸드폰 너머로 누군가와 웃고 있었고, 문 가까이 앉은 노부부는 서로에게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주며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모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하나같이 같은 온기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또 한 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여행객 줄리앙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나라에서 늦은 시간 배고픔을 달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밥을 파는 곳이 있다고 속으로 중얼거린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내 나온 국밥 한 그릇, 그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낸 첫 한 입, 그 안에 담긴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고향에서 있고 지냈던 식탁 위에 따뜻한 기억, 늦게까지 일하던 어머니가 식탁 위에 남겨두던 한 그릇의 수프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낯선 나라의 이 작은 식당이 그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식당을 지키는 주인장은 새벽에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담담히 말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밥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 이 한마디에 이 공간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위로가 있는 곳, 외국인들이 한국의 밤을 보고 놀라는 이유는 아마 이런 마음까지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이 밤에도, 내일 새벽에도 한국의 어딘가에는 이렇게 문을 열고 기다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불빛은 배고픔을 달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을 건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문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길 바란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온 29살 줄리앙 모네는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고향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식당도, 가게도, 심지어 거리의 불빛마저 꺼지는 시간. 그에게 이곳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던 그는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이 시간인데 안쪽에서 들려오는 건 식기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설마 지금도 영업 중이라고? 그는 놀라운 반, 호기심 반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뜨거운 국물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향기는 길게 이어진 여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단번에 풀어내는 듯했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작업복 차림으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고, 두 손을 꼭 잡은 노부부는 나란히 앉아 국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어린아이와 함께 온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교복 차림으로 아마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듯 보였습니다. 엄마, 내일도 여기 오면 안 돼? 아이가 해맑게 묻자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숙제 다 하면 오자. 줄리앙은 그 대화를 듣고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밥집을 이렇게 편하게 오는 게 당연한 나라라니? 그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느껴지는 묘한 편안함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주문을 기다리며 주방을 바라보니 머리가 희끗한 주인장이 커다란 국소들 저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땀이 맺혔는데도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묘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방 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갓 구운 전이 한쪽 접시에서 그만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순간 당황한 젊은 직원이 허둥지둥 주워들려 하자 주인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버려. 손님 입에 들어갈 건 새로 붙여야지.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작업복 차림의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거 제가 먹을게요. 저는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자 주인장이 손을 휘휘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 여기선 남는 거 먹는 거 없어. 다 제대로 된 거만 나가야 돼. 줄리앙은 그 광경을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이 깃든 자존심과 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앞에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줄리앙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서 퍼지는 진한 육수의 맛과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 묘하게 달큰한 무와 파의 향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이상하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식탁 위에 남겨놓던 국 한 그릇. 일터에서 돌아오면 변함없이 거기 놓여 있던 따뜻한 수프. 하지만 어른이 되고 도시로 나가면서 그런 기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건 당연했고, 늦은 시간 밥을 먹는다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나라, 이 낡은 식당에서 만난 한 그릇의 국밥이 그 모든 익힌 기억을 단번에 불러냈습니다. 그는 주인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문을 열어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장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이 시간에도 배가 고프니까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지요. 그 말에 줄리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 한 숟갈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줄리앙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밤은 단순히 잠들지 않는 도시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하루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낯선 여행자에게는 위로가, 지친 일꾼에게는 안식이, 아이에게는 작은 행복이 되어주는 이 밤의 불빛. 그는 다시 한번 국밥을 떠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외로울 틈이 없다. 이 장면은 결코 줄리앙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어디서든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불을 켜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화가의 불빛 아래만이 아닙니다. 도시의 가장 조용한 골목, 산속의 작은 마을, 바닷가의 오래된 어촌까지. 그곳에는 여전히 깜빡이지 않는 불빛들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신선한 식재료를 싣고 달리는 트럭 운전사가 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내일 누군가 먹을 따뜻한 식탁을 위해 길을 달립니다. 누군가는 길가에서 잠시 쉬며 주머니 속에 넣어둔 가족 사진을 꺼내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뒤 다시 시동을 겁니다. 밤새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 주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손님이 뜸해진 시간에도 불을 끄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 한마디 속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문이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혼자 퇴근하는 청년,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여행객, 삶의 무게에 지쳐 잠시 기대고 싶은 사람들. 그 모두가 이 불빛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골목을 순찰하는 이, 도로 위를 지키는 이들 덕분에 이 모든 밤의 풍경이 가능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 평범한 풍경이 사실은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전의 작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66살 김선희 할머니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오겠지. 한 번도 손님이 없는 시간에 불을 꺼본 적이 없습니다. 김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고단했습니다. 새벽녘에 공장 일을 마치고 나오면 손끝은 기계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 작은 칼국수집에서 새벽마다 내어주던 뜨끈한 국물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내밀던 주인장의 손, 속을 데우던 그 향기. 그 기억이 있었기에 그녀는 지금도 불을 끄지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놀라며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늦은 밤에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유지됩니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회. 남의 시간을 존중하고 남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는 문화. 그 속에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라는 오래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밤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이 문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수많은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든 기적입니다. 주방에서 흘린 땀방울, 밤길을 달리는 오토바이 바퀴 자국, 문 앞을 지키는 불빛 하나. 그 모든 작은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배고픔을 달래고 한 사람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줄리안 같은 낯선 여행자가 다시 희망을 느끼고 김선희 할머니 같은 이들이 오늘도 문을 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는 이 밤 덕분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 불빛 덕분에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작은 친절을 기억하며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24시간 식당은 단순한 편의점표 달력 속 영업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며 서로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오늘 밤에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빛을 바라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곳에서는 나 혼자가 아니다. 오늘 밤에도 한국의 어딘가에서 문을 열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번화가뿐만이 아닙니다. 바닷바람이 부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도 깊은 산속의 작은 읍내에서도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선 누군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이 또 한 번 증명됩니다. 이 힘은 단지
편리함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밤새 달리는 화물차 운전기사 덕분에 아침 식탁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오릅니다. 골목마다 불을 밝히는 편의점 직원 덕분에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병원 아비약국이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건 위급한 상황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의 당연한 일상이 되기 위해, 또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이 나라는 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대전의 작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66살 김선희 할머니도 그 일원입니다. 그녀는 늘 말합니다. 밤에도 문을 열어둔다는 건 이 세상이 아직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새벽까지 일하던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는 골목 끝에서 언제나 불이 켜져 있던 국수집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내밀던 주인장의 손길에서 그녀는 나도 살아도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기에 그녀는 지금도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오겠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것도 바로 이 멈추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파리 출신 여행객 줄리앙 모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는 밤이 되면 도시가 완전히 멈춰요. 배가 고파도 아파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순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사회 전반에 스며 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걷는 길, 새벽에도 깨끗하게 청소된 거리, 급히 병원을 찾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24시간 운영은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언제든 누구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편안함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이 시스템 덕분에 위로받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 집으로 향하는 청년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을 녹입니다. 여행 도중 갑자기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부모가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이가 새벽에 편의점에서 간단히 필요한 물품을 챙기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모여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곳에서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낯선 이를 반겨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언제든 필요한 손길이 닿는 이 시스템. 이게 바로 한국의 힘 아닐까요?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